2023년도 우리 구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는 마지막입니다. 동화동이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과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화동 동명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화동이 문화동의 동쪽에서 유래된 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최근에 알고 이런 유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화동은 올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서로 이웃 간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하시는 그런 좋은 품성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신년 인사회 겸 또 구정 업무 보고를 펼치는 이유는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지 또 그것들을 함께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되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뜻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인순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16개 직능단체 회원분들께서 동화동에서 활동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웃을 배려한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한 7개월 됐는데 그간 어떤 일을 했냐면 우선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조직으로 구청을 탈바꿈시키는 일 그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일할 사람을 잘 선정해서 인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동화동 동장님도 새로 오셨죠? 네,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예, 우리 동화동 동장님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나 저나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구정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동네 청소하는 청소 문제, 주차 문제, 또 공원 복지 문제, 경제, 문화 문제, 우리도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 개발 문제, 다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일들을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항상 하는 고민이 저는 어려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중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민 모두에게 중국에 살고 있는 게 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의 해법도 듣고 해서 우리 중구를 발전시킬 5가지의 발전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구의 모습을 우선 180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은 낡고 오래된 중구가 아닌 좋은 집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입니다. 도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건물을 바꾸는 일, 단순히 그 일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살만한 집이 늘어나면은 젊은 세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우리 을지로하고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광희동 주민들 합치면 4,7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작은 세대죠. 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거기 세운지구 개발로 들어오는 세대가 1,600세대입니다. 한꺼번에 3만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동네가 바뀔 겁니다. 동네 분위기도 바뀔 거고 대부분 50대 이하 주민들이 70%를 차지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좀 60대 이상의 주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신구와 또 세대가 잘 결합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화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지역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동화동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공원이나 체육시설, 학교나 학원 등의 생활 인프라도 따라서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혜택은 새로 오시는 분이든 또 기존에 계시는 분이든 우리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과감히 규제 개혁을 또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을 손질해서 개발을 막는 작은 규제 하나까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약수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약수역 사거리 일대 번화 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건물들이 낮았죠. 그런데 건물의 최고 높이를 60m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신당 청구역 일대는 올해 상반기 정도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지정해서 건물의 최고 높이를 지금보다 한 6개층, 한 20m까지 더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남산의 고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달부터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서울시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남산고도 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참여자는 이번 달 20일부터 공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구청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중심으로 구청이 운영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이 생기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저희가 가진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찾아가는 주민 설명을 자주 열어드리고 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게 조합을 설립하는 문제인데 조합 설립도 직접 설립제를 도입해서 개발 기간과 또 비용을 우리 구와 시가 나눠서 분담하고 주민 여러분들은 가급적 보시면서 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중구 발전 비전은 탄탄한 복지 중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존에 영양 더하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드리는 거. 거기다가 추가로 어르신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 많아서 교통약자들은 참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또 마을 버스가 좀 부족해 없어요. 우리 중구에서 근거지로 하는 마을 버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어르신들 병원 가실 때, 외출하실 때 어려우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비를 우리 중구청이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교통비는 올해 2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5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점차 그 액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구의회의 조례 심사와 예산 변경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투톤 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출산 장려금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들의 가사 돌봄도 우리 중구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를 기존의 3개에서 4개소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가까운 곳에서 주민 건강을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걷는다는 것은 색다른 의미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도 좋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 대한민국의 얼굴을 구석구석 우리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요. 어디서나 잘 이렇게 걷는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걷기 천국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당동부터 을지로까지, 또 청계천에서 남산까지 보행로를 정비해서 여러분들이 걷기 편한 중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구 발전의 비전은 교육 정책에 있습니다. 작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우리 초등 돌봄은 어떡하죠? 그대로 되는 겁니까? 멈추는 건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운영됩니다. 또 앞으로 중구 초등 돌봄이 지금의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 하에서 또 이게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잘 짜서 또 그 컨텐츠도 보강하고 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100년 뒤를 바라보는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기업도 많죠. 또 특히 어느 것보다도 금융권이 많아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금융사가 많은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경제교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는 진로 체험도 할 기회도 갖고 또 학교에서는 잘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지만 이 경제 중요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학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인데요. 중구의 자생력, 또 매력,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온라인을 못하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쉽게 사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골목상권이 살아남으려면은 상인들이 이 온라인 스토어에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일들을 우리 중구청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가지 않아도 골목상권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 또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 이런 것들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상인들하고 협심해서 특별한 컨셉을 입히고 또 특화 상품과 신메뉴 같은 것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시장과 골목에 얽힌 음식 문화를 재밌는 스토리로 엮어서 관광 코스, 도보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즐기면서 걸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구의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대화의 자리는 물론이고 구청장 소통 문자폰처럼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정동야행과 같은 구민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서울 시민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큰 문화체육 행사도 개최해 보겠습니다. 갈등 소통방을 열어서 층간소음, 주차, 흡연, 반려동물 등을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을 그동안 중재해 줄 때가 아무도 없어서 참 마음 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구청이 중재해서 사이 좋은 중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동화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관심 많으신 대연산 배수지 모노레일 설치 및 안전 지킴이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막 이제 철거 작업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그 모노레일 설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또 동화동 일대 노후 이면도로를 또 전개해서 여러분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신당 현대 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 설치 문제, 또 흥인초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 동화동 주민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청 또 산하기관인 시설공단, 문화재단 모든 직원 일동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열리는 동화동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을 주신 부총장님께